안녕하세요. 은퇴한 뱅커 스토리 은뱅커입니다. 지난 스토리에서 숙박업 오토 운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중 거주자분의 도움을 받는다는 내용 관련 문의가 있어 설명드립니다. 제가 운영 중인 숙박업은 월세를 납부하며 장기 거주하는 원룸텔 형태도 운영이 가능하고 외국인 여행객 등 단기 고객을 위한 레지던스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가 인수하기 이전에는 월세를 납부하는 원룸텔 형태로만 운영하였지만 제가 인수 후 일부 객실은 외국인 여행객 등 단기 숙박 고객을 유치하여 혼합형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사전 시장 조사를 통해 충분한 수요와 사업성을 확인하였기에 리스크 분산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한 결정이었고 다행히 예상대로 풀 예약으로 운영 중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여 그동안 은행에서 고생했고 열심히 했다고 하늘에서 보내준 퇴직 선물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스토리는 지난 스토리에서 예고해드린 숙박업 운영 초기 유의해야 할 점 첫 번째 이야기로 숙박시설 거주자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익의 원천인 고객에 대한 이야기로 제일 중요하기에 다른 유의사항과 나누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월세 납부, 입실자, 생활규칙 등을 초기에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업장 신축보다는 기존 사업장 인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당연히 전 사장님의 운영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운영 방식은 다릅니다. 제가 인수한 사업장의 경우 전 사장님이 월세 지연 납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실자분들도 지연 납부하는 분들이 덜어 있었고 사업 인수 인계 과정에서 지연 납부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두었습니다. 사업 인수 후 역시나 그분들은 월세 지연 납부를 하였고 저는 단호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원래 그렇게 냈다고 하시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고 다른 입실자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생각해 정해진 규칙을 준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디데이를 정하고 입금되지 않으면 퇴실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최종 통지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상습적인 월세 지연 납부자는 한 명도 없게 되었으며 점점 납부 시간도 새벽, 밤에서 낮으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생활규칙 또한 중요한데 특히 안전과 관련된 건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전자담배 등 실내 흡연, 조리도구 이용 등의 생활규칙 위반자는 즉각 퇴실 조치할 수 있도록 입실계약서에 명기해 두었고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원 출신이라 위험고지, 동의 등은 익숙한 거고 전임자 핑계 등도 너무 자주 듣던 말이라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확실히 잡아야 앞으로 운영이 편합니다. 두 번째로 입실자의 민원 등 소송 창구를 저로 통일시켜 놨습니다.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다중이용 시설이고 다들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그에 따른 입실자 간 마찰,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실자 간의 마찰의 경우는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성급하게 대처하면 일만 커지고 잘못된 판단에 따라 저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하게 됩니다. 필히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중립적인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제 사업장에서 옆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시끄럽게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저는 성급히 대처하지 않고 차분히 사안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실상은 그 방 입실자는 비흡연자였으며 전문 자격증 준비 중으로 잠자는 시간에만 있고 그 외 시간은 학원 등 밖에서 공부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요구사항 또한 개인의 요구사항을 마치 전체 입실자의 요구사항인 것처럼 둔갑시켜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높은 확률로 이런 요청은 제가 오토 운영을 위해 도움받는 입실자를 통해 요청이 옵니다. 저는 여러 방법으로 그 요청이 합리적인 것인지 파악하여 수용 또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은행 생활을 하며 조직 관리를 통해 습득한 것인데 특히 본점에서 중간관리자급으로 있을 때 동료들의 요청사항을 대처하다 보니 생긴 능력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 확실히 잡아야 입실자분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 등 단기 고객의 요청사항에 대해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 외국인 관광객이 밤늦게 주변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환불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환불은 불가하다 답변하였고 그분이 갑자기 흥분하며 환불을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신고하시라고 하고 더욱 단호하게 응대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주변 소음으로 시끄러워서 환불 요청을 하는 것을 경찰이 사건 접수를 할까요? 저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은 다음날 저를 보자마자 지난밤 소동을 피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예약하신 기간 잘 지내다 가셨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면 꼭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문화 차이에 따라 베개, 이불이 불편하다 등 여러 요청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상식선에서 대처하면 됩니다. 절대 쫄지 마십시오. 지난 스토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최대 리스크는 환불이며 이 또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 상식선에서 대처할 수 있어야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숙박업 운영 초기 주의해야 할 사항 첫 번째 이야기로 입실자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입실자는 제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분들로 소중한 분들이기에 유의사항을 잘 지켜드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다소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감정을 배제하고 상식적으로 대처하면 잘
잘 이해해 주셔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스토리에서는 입실자 관리 이외 숙박업 운영 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스토리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